21년 만에 우승 가자!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경기할 때는 그렇게 노련하고 또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던 선수인데, 물론 대단하죠. 근데 경기 끝나고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영락없는 고등학생 10대 소년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즈베키스탄을 결승에 도달하긴 했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이 사실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늘 까다로운 그런 팀이에요. 우리가 질 때도 있었고 이겼지만 힘든 승부를 펼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 우즈베키스탄 17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좀 키운 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남미,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원정 갔다 왔고요. 또 유럽 가서 터키에서 여러 나라 불러가지고 또 평가전도 했고요. 무려 평가전을 14경기나 하고 왔어요. 2023년 들어서만.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육성한 팀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대체로 올해 한 서너 차례 정도 평가전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만큼 공을 들인 팀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조직력이 잘 갖춰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번 대회였습니다. 탄탄한 어떤 수비력, 특히 이번 대회에서 이제 첫 경기 일본전에서 초반에 골 내주고 1대1로 비겼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실점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로 4강까지 올라온 팀입니다. 강적 사우디를 상대로도 2대0 승리를 8강에서 했고, 그때 경기력에 상당히 쫀쫀한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언더 17, 17세 대표팀 역시나 이전 경기들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좀 기대를 뛰어넘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경기 지표를 보면 우리가 슈팅은 많고 점유율은 뒤진 좀 대등한 경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1대0으로 끝난 게 아쉬울 정도로 찬스가 월등히 많았고요. 좀 더 많은 시간 상대를 몰아붙이고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사진 속에 8번 백인우 선수, 아니 근데 우리 요즘 선수들은 축구 잘하는데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선수들이 많습니다. 외모 얘기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볼 때마다 좀 신기하고, 아무튼 이 선수가 기가 막히게 오른발 프리킥을 꽂아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어냈고요. 또 골대를 때렸던 슈팅도 있었고, 결승에 오르기에 손색이 없는 팀이라는 걸 보여준 시합이었습니다. 이번 17세 대표팀이 칭찬을 받고 또 기대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4-1-4-1이라는 똑같은 포메이션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매 경기 상대에 따라서 또 선수들의 아이디어나 어떤 좀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공격 진행 방향이나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 좀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변주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우즈벡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경기는 좀 중요하잖아요. 실수를 줄이고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범실을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줄이고 상대의 어떤 좀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격보다도 수비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프리뷰 때 우즈베키스탄의 강점들 설명을 좀 했었죠. 그때 이제 플레이메이커인 17번 카리모프를 막아야 된다, 요거 얘기했었고,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서 가급적 파울을 하지 말고 좀 멀리서 끊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 시합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특히 변화의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16번 이면섭 선수, 수원 유스지만 제가 미안하게도 기성용 선수하고 비교를 좀 했었던 좀 멘트를 좀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 보통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우리가 그 풀백들을 끌어올리고 센터백들을 벌리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이면섭 선수의 역할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볼을 받아가지고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기도 하고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는, 이날도 물론 그런 역할을 좀 했지만 그것보다도 동료들의 도움 받으면서 카리모프하고 레이모프를 꽁꽁 묶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이날 경기하면서 계속 우리 골문을 등진 상태로밖에 볼을 못 건드렸어요. 좀 우리 수비한테 많이 막혔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원이 막히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측면으로 계속 돌아나가려는 시도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은 변성환 감독이 평소와 다르게 풀백들을 상대적으로 좀 전진을 덜 시키면서 수비 블록에 집중을 시키는 과정에서 잘 틀어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속공 전개도 우리가 전설적으로 굉장히 잘 틀어막았어요. 전방에 있는 5명의 공격수, 그러니까 김명준, 진태호, 백인우, 양민혁, 윤도영, 이런 선수들이 저 앞쪽에서부터 압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우즈베키스탄이 속공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볼을 탈취한 직후에 바로 나가는 카운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견제를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 상황들은 4-1-4-1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비할 때는 진태호 선수가 김명준 선수하고 투톱 형태로 서가지고 앞에서 굉장히 많이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수비에서부터 상대가 빌드업을 편안하게 할 수 없게끔 해주고 또 수비에서 미드필더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볼을 많이 끊어냈어요. 특히 이날 진태호 선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변상환 감독한테 더 이제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조별리그에서 8강까지 14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선수들이 재능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4강이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공격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 혹은 좀 다양한 시도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수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이런 어떤 통제하는 지도력. 그러니까 감독에게 전술이 중요하죠. 전술이 중요한데 전술이 중요하고 상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들을 좀 최적의 해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온 그 도출된 결론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이번 대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이런 경기를 우리가 펼친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이 사실 그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격이 이 경기에서는 제대로 살아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무득점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고요. 자, 이제 결승에 우리 이제 올랐습니다. 상대 일본이고요. 일본이 조별리그 때 우즈벡이랑 비겼어요. 근데 우리는 우즈벡을 이겼죠. 근데 일본은 우리가 유일하게 패한 상대인 물론 뭐 로테이션 돌린 경기긴 했지만 우리를 잡은 이란을 꺾고 4강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미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승 한일전이 이게 네 진짜 보기 드문 연령별 대회니 뭐 성인 대표팀 통틀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못 참는 빅매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하고 일요일날 저녁 9시거든요. TVN 스포츠에서 하니까 많이 보시고요. 특히 이 대회에서는 결승 한일전 처음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그 타지키스탄한테 좀 져가지고 좀 결승 진출을 하지 못해서 4강에 떨어졌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우승을 하게 되면 일본하고 이 대회 3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동률 1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게 되면 일본이 4회째 우승이 되고 우리는 2회째 머물러 있고요. 우리는 2002년 이후로 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꼭 승리를 해서 우승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진짜 이번에 세긴 셉니다. 예, 결승하는 동안에 우리가 15골 넣고 4골을 내줬는데 일본은 19골 넣었어요. 6골 내주기도 했고 8강, 4강 다 3골씩 넣고 이겼습니다. 특히 4강 이란전에서는 이란을 완전히 꽁꽁 묶었는데 진짜 이게 저는 자신감인지 오만함인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려. 아니면 그냥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이란전 초반에 2골 넣고 2대 0으로 앞서 나갔거든요, 일본이. 근데 후반 30분쯤인가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프리킥 차기 전에 둘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몰래 이렇게 가위바위보로 합니다. 와, 진짜 보다 깜짝 놀랐어요. 16, 17 선수들이 아시안컵 4강에서 프리킥 서로 차겠다고 네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물론 예전에 그 저 유명한 리베리 그 토니 크로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K리그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고 막 그러고 그런데 아무튼 가위바위보 이긴 사토 류노스케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데 이게 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0을 이겼어요. 와, 이란 선수들, 축구 팬들 진짜 빡치지 않을까? 뭐 선수들은 경기 뛰느라 못 봤을 수 있겠지만 이란 축구 팬들 네, 한일전에서 저랬으면 와, 진짜 그 댓글창 폭발할 것 같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네. 우리가 거꾸로 저런다고 해도 우리 선수들이 좀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뜻밖의 장면이었어요. 자, 이제 결승전만 남은 17세 아시안컵입니다. 잠깐 개인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 선수들이 득점왕 유력 순위 여러 포진에 있고요. 나머지 팀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이제 득점왕이 나오는 건데 우리 선수들이 우승도 하고 득점왕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김명준, 윤도영 선수가 지금 4골이고요. 백인우 선수가 오늘 프리킥골 추가해서 3골. 네. 참고로 이 대회에서 득점왕 시상은 4년대 때부터 있었는데 보는 김에 MVP까지 함께 보면 MVP는 우리가 이제 2차례 이게 이번 대 전까지는 16세대였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17세로 채웠던 적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아시안컵으로 17세, 20세, 23세 이렇게 연령별 대회를 그 브랜딩을 통일을 하면서 17세로 이제 정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2008년, 2014년 이렇게 이종호 선수하고 이승우 선수가 MVP를 차지한 적이 있고요. 득점왕도 2012년에 황희찬, 2014년에 이승우 이렇게 2번 배출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승을 했던 2006년, 2018년에 MVP를 배출했지만 득점왕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결승에서 일본 꼭 잡아가지고 우승, MVP,
득점왕 싹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우리 선수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골이 좀 터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한 골로 만족해야 됐지만 여전히 우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팀이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공격만이 아니라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또 개선이 됐기 때문에 자, 일본과의 결승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응원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선수들에게도 그 뜻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20세 대표팀이 월드컵 4강까지 결국 3승 졌으니까 4위를 했죠. 우리 선수들 최근에 우리가 일본만 만나면 계속 좀 부진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도 화끈하게 끌어내면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요일 밤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승전보를 갖고 돌아올 수 있기를 빌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